에포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편의상 우리 지금 1차 시험 대비하는 거, 1차 시험이 논술이다라고 명명은 해놨는데, 사실 1차 시험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 에세이 쪽에 가까울 수 있어요. 에세이긴 한데, 그냥 뭐, 내가 뭐 어디 뭐 바다에 놀러 갔는데 이런 상념이 떠오르더라. 뭐 이런 경험을 했다. 재밌더라. 일기식 에세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여기서 교수님 평가하고 여러분한테 보고 싶은 거는 내가 이런 직간접적인 체험을 해봤고 그거를 얼마나 특별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얼만큼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고3 학생들, 식견이 좁은 뭐 상대적으로 계속 수능 준비만 하고 학교에서 공부만 했던 고3 학생들보다 성인들이 1차 시험에서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평소에 얼만큼 상상력이 풍부한지, 얼만큼 주위를 관찰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기발하고 독특한 생각을 하는지,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뭐야, 고3이 뭐, 저기 성인들보다 생각하는 생각의 어떤 그 영역이 더 좁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아, 독특하고 기발한 생각, 그리고 경험, 그거를 최대한 글로 잘 전달력 있게 쓰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통적인 논술 방식으로 논술을 하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수업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박진수랑 같이 하는 수업은 뭐 그렇게 막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서 여러분 지금 뭐 다른 공부도 하고 있을 테니까 수능 공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고 시간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적어도 박진수 수업만큼은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올려서 여러분한테 링크를 나눠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거기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싫어요. 또 하려면 하세요. 괜찮아요. 네. 뭐 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첫 주 경험적 글쓰기라고 일단 뭐 제 논술 강의가 명명이 돼 있긴 한데 경험적 글쓰기가 뭔가? 우선 우리 지금 1차 시험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의 아, 1차 시험에 임하는 5가지 단계를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이거 저 심슨에 나온 에피소드인데 첫 번째 단계는 부정.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뭐 1차 시험이 뭐 중요하다고 막 얘기들은 하는데 아무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논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뉴스도 좀 보세요. 신문도 좀 읽으세요라고 하더라도 뭐 모의고사 볼 때도 그냥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충 넘어가고 뭐 피곤하니까 혹은 뭐 지각해가지고 선생님 답을 못 썼어요 이러면서 현실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다음 단계 이제 분노죠. 어, 뭐야 뭐 학원에서 논술 이런 것도 안 해줘? 어? 우리 평소에 써왔던 글들이 사실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인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하나같이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경험들인데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막 얘야 네 누구야 저 상기야 좀 글 좀 써라라고 해도 어 계속 화를 내면서 이거 막 수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못 듣는데요 그러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공포가 이제 찾아오겠죠. 4주 3주 밖에 남지 않은 시험을 앞두고서 어, 겁이 나서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요 저 글 쓸 수 있을지 걱정돼요 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적어도 박진수 선생님은 나는 한예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랑 아직까지는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 정보를 조금씩 유출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는 약간 좀 비밀 정보를 듣고 온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조금씩 흘릴게요. 그걸 참고를 하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흥정. 선생님, 뭐든 하겠습니다. 도와만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내가 시간이 임박한 것 같아가지고 뭐라도 뭐 진짜 막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럴 텐데 개인적으로도 봐주긴 하죠. 우리 그 소그룹 반으로 나뉘어진 친구들 거기서도 인원수를 나눠가지고 누구 선생님 친구 누구누구들 누구 선생님 친구 누구누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금 하고 있을 테니까 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 그 나눠주는 모의고사 시험 문제, 논술 모의고사 시험 문제, 소그룹 반용으로 나눠주는 거, 사전에 나눠주는 거는 꼭 답안을 작성을 해보고 글을 써보고 해당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서 피드백을 받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일주 뭐 수능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 다 수긍을 하겠죠. 이게 수긍을 한다는 게 긍정적으로 아 그래 이제 시험 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아 그러면 죽으면 되지 뭐 포기하면 돼. 포기하면 편해. 라고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포기하세요. 하는 사람들 뭐 붙잡고 내가 막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가 시험 친 전날까지 뭔가를 대비해서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뭐 나도 그렇고 모든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분 곁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올해 마지막 시험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나 총정리를 하고 마지막 주에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걸 유형별로 몇 개를 제시를 해줄게요. 목차입니다. 뭐 대가리가 왜 이걸 가리고 있어? 경험적 글쓰기란 뭐 경험적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경험적 글쓰기를 왜 중요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한예종의 실제로 경험적 글쓰기의 성향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번 박진수의 경험적 글쓰기 내가 경험적 글쓰기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했었나 그리고 3번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에도 그렇고 내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캐릭터 노트를 만들었으면 해요. 이따가 그 단계에 가서 그 단원에 가서 정확하게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시의성 매 해마다 나오는 문제 중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럼 지진에 관련된 글쓰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도 있었죠. 3년 전에 OTT 산업이 발전하면서 오브 더 탑 OTT 산업이 발전하면서 영화관이라는 그 존재가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뭐 축소되고 있다.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간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 혹은 영화관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영화관이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는 적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시의성을 반영한 문제가 되겠죠. 경험적 글쓰기 무슨 소릴까요? 원장님이 나보고 경험적 글쓰기 수업을 하라 그래가지고 어, 네 저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험적 글쓰기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간접적 체험을 활용해서 이제 글쓰기를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자,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한번 몇 개를 봅시다. 2020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친 시험이죠. 여기서 일반적인 1차 글쓰기가 뭐가 나왔냐? 주어진 조건들에 맞게 1인칭 나는 과거의 취미였던 일이 현재 직업이 되는 인물입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자전적인 이야기로 답안을 기술하셔. 나라고 해서 뭐 100% 나가 되어야 되냐?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긴 할 거지만 일단은 나라는 기준점을 잡고 이야기를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이 취미와 현재 직업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나의 근데 이게 4차 산업 시대에 AI가 발전하면서 뭔가 그 직업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뭐라 그래야 돼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승부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10분 활용해서 글을 쓰는 이거는 뭐 논술의 느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창의성 기발함을 요하는 그런 느낌의 시험이었죠 작년 시험. 그다음에 이게 2019학년도 예술사 과정 신입생 모집
특별 전형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1차 과정, 1차 글쓰기는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 내는 문제가 1번 1인칭 화자 또 나죠. 현재 교실에서 영어과 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생이다. 심지어 현장성까지 요구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인지를 서술을 하고 그 사람 반가워하거나 아니면 피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정으로 해서 그거를 설명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대화체로 써라. 그러니까 인물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어투를 가지고 있을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미리 사전에 있다면은 실제로 있는 캐릭터를 활용을 한다면은 저 시험 문제는 확실히 풀어내기 쉽겠죠. 그리고 2019학년도 1차 글쓰기. 이것도 줄이자면은 이제 그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050년 미래 사회에 대한 기사다. 그리고 공감하는 내용, 이 항목 중에 공감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걸 확장해서 논리적으로 써봐라, 추론을 해봐라 라는 논술식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문제 2번,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죠? 나에 대한, 내가 어떤 성격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경험을 해봤는지를 활용해서 그걸 확장해서 써야 되는 게 2번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경험적인 글쓰기가 맞겠죠. 그리고 2014학년도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 유형 문화유산의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정하고 유형 문화유산 나의 어떤 식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내가 뭔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이긴 한데 직접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에서 보거나 뭐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 요즘 고3 학생들 같은 유튜브로 보거나 하는 그런 간접 체험이라도 좋으니 그걸 가지고서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서 내가 거기를 갔다 왔다고 가정을 하고 어, 그 과정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이런 걸 명시를 해야 된다. 이거 스토리텔링이죠. 1차 글쓰기이긴 해도 엄밀히 따지면 스토리텔링이죠. 근데 이것도 직간접적인 나의 어떤 체험 그리고 나에 대한 얘기를 근거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 네. 내가 나라는 주체가 나오는 글쓰기. 자꾸 이렇게 글자를 가리면 잠깐만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가상의 나, 현실의 나. 그래서 그거를 좌로 우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약간 좀 양면적으로. 진짜 나, 참된 나. 참된 나라 그러니까 무슨 뭐 종교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 자기 소개, 나를 매력적으로 소개를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흡사 소개팅 해봤어. 소개팅을 할 때 내가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저 다른 사람이랑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전달하는 거를 어, 주안점을 갖고 글에 담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경험이 있다, 없다 하는 거를 너무 그렇게 주눅들지도 말고 근데 경험이 있다면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게 뭐 글쓰기에 반영이 돼서 안 좋을 건 없겠죠. 진짜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가 됐지. 그걸 갖다가 숨겨가지고 좋을 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살리세요. 적용을 하고 어 그거에서 확장한 이야기를 펼치세요. 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구라를 입히세요. 어, 나 자신도 설득할 만한 그런 구라를 만들어내세요. 어, 그러면은 정말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상의 공간 어떤 공간을 상상을 한다. 그 공간 내가 갔을 때 뭘 했을 것인가. 그런 걸 상상을 해서 거짓말을 지어내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되나 문제에 맞게끔 쓰는 게 맞죠. 어, 그러니까 너무 뭐 두루뭉실한 느낌이 있는데 문제별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구하는 게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직간접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활용해서 그 공간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한 나를 상상해서 쓰면 되겠죠. 어.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나니까 박진수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넘어와서 진짜 나여야 하는가? 100% 나일 필요는 없어요. 진짜 진실된 나일 필요는 없어요. 뭐, 어? 약간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고,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저기 뭐야, 뭐, 영상도 녹화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 말도 못하고 막 그러거든. 그런 100%의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에 맞는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 맞을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다고 거짓말을 해도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자신감이 부족해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자존감이 좀 세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빌려와가지고 나도 이런 측면이 나한테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서 뭐 교수님이 이렇게 보고 막 내가 관상을 좀 보는데 혹은 뭐 면접 한번 해보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이런 성격은 아닌데 왜 거짓말을 했지? 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그만큼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글만 봅니다. 담백하게. 나를 가정했을 때라는 문제가 아마도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까 본 그 65세의 나, 미래의 나, 혹은 뭐 다른 공간에 있는 나, 다른 경험을 하는 나. 어, 정말 100% 나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정말 스토리 혹은 캐릭터를 창작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만들기. 나 혹은 A 혹은 뭐 B, C 이런 사람을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사람들이 매력적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막 매력적이라서 내가 뭐 어떻게 저 사람이 한번 뭐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야기에서 뭔가 입체적이고 이 사람이 다음 행동,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 사람의 향후 선택을 내가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 나 혹은 다른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박진수의 경험적인 글쓰기. 박진수 어떻게 데뷔했나? 어, 일단 저는 영화과를 가겠다라고 목표를 하고서 또라이 짓을 많이 했어요. 어, 물론 뭐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언어 영어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고 하면서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 안 해봤음직한 혹은 뭐 이러면 재밌겠다 했던 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고등학교 때 장사를 잠깐 했었고 내가 뭐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겠지만 어 그 구제 옷 장사를 했어요. 일본에서 물건 떼어가지고 버린 옷들 그거를 뭐 키로당 얼마 해와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그중에서 뭐 청바지를 이렇게 걸러가지고 청바지 한 벌에 10,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런 경험도 해봤고 어, 일찍부터 알바를 했고요. 그러면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냥 뭐 어디 뭐 저 시비 걸어가지고 뭐 어디 뭐 주먹 다짐도 하고 그다음에 뭐 물건도 훔쳐봤고요. 어, 사춘기 때 방황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 이 경험을 내가 기억을 해두자. 이때의 느낌을 기억을 해두자. 내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재밌겠다 하는 거를 기록을 해두고 기억을 해뒀어요. 음. 언젠가는 이야기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적이 있는데, 나 이거 해봤는데, 혹은 이런 걸 찾아봤는데, 어, 그거를 머리를 진짜 굉장히 고용량의 외장하드라 생각하고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어, 일부러 지금 뭐 나가서 여러분한테 사고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달 앞두고 뭐 구제 장사를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알바를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간접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뭐 꼬치꼬치 해먹고 혹은 집에 있는 엄마 아버지한테 저 뭐 아버지 혹시 뭐 어릴 때 사고 한번 쳐보셨어요? 뭐 그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고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어, 나는 뭐 친구가 없어가지고 직접 했지만 여러분 친구가 많을 거니까 조그만한 경험이라도 뻥튀기를 하세요. 요 예시로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아무리 조그만하고 그냥 뭐 지나가는 경험이더라도 의미 부여를 하고 이걸 이야기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혹은 내가 나중에 글쓰기를 할 때 사람들을 설득을 할 때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농담 따먹기를 할 때도 괜찮으니까 조그만한 경험이더라도 그걸 뻥튀기를 하세요. 뭐 뭐 두 명이서 시비 붙어가지고 싸웠다, 17명이랑 싸워서 이겼다. 이것도 뭐 뻥튀기긴 한데 재미는 없죠. 말고 뭔가 그래도 내가 의미 부여를 하고 특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기발하다 재밌다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내가 조금만하게 경험하고 잠깐 경험했더라도 그걸 갖다 늘려서 쓰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실제로 해본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내가 뭐 대학 다닐 때 용돈이 부족해서 뭐 쿠팡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이제 그 노가다를 했다. 뭐 저 택배 분류 작업을 했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하루 알바 해봤다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갖다 불리세요. 불려가지고 한 달을 했는데 어떤 일도 있었고 그 뭐 인터넷에 썰도 많은데 그런 걸 조합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세요. 내 경험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고 경험을 풍부하게 만든다면은 글 쓸 때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이미지들 뭐 내가 진짜 찍은 이미지는 아닌데 인터넷 찾은 이미지인데 어 아까 말한 그 구제 옷 장사를 하면서 번 돈으로 그리고 그 돈으로 한 두 달 정도 한예종 합격 확인하고 바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두 달 동안. 배낭 하나 메고 진짜 뭐 저기 유레일 패스라 그래가지고 저기 철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유럽 그 철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뭐 독일도 가고 체코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혼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깐느를 갔어요.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제 깐느 영화제를 막연하게 한번 가보자 행사장을.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갔다가 밤 기차 타고 아침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어디 뭐 볕도 좋고 해가지고 거기 길바닥에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들고 갔던 빵에 이제 뭐 잼 발라가지고 먹고 낮잠을 자는데 모자가 벗겨진 거예요. 모자가 벗겨져가지고 잠결에. 근데 난 몰랐지 뭐 자고 있어가지고.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거기 동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야 이거 돈이 좀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이제 그 깐느 모든 영화제를 가면은 모든 그 필름 마켓 뭐 이런 데 가면 재밌는 게 가장 핫한 공간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고 가장 뭔가 그 중심되는 공간에 뭐가 있냐면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 먹었어 그 돈으로. 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약간 뻥튀기를 해가지고 두 달 동안 나를 찾아서 유럽 여행을 떠난 진수 무일푼으로 최소한의 생필용품만 챙기고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났는데 관광지마다 사람들한테 들고 간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일회용 사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동전을 좀 받고 일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다음 나라를 가가지고 또 여행을 하고 했다라고 거짓말로 내 경험을 뻥튀기를 한 거죠. 어. 그래서 사실은 뭐 여행비도 갖고 있었고 뭐 실제로 뭐 배낭여행이라고 뭐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호텔도 막 다니고 했고 사진 찍어 판매했다. 그냥 사진 찍어 줬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진짜 내가 막 뭐 한비아처럼 되게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녔다. 그리고 많은 걸 배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뻥튀기를 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뭐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라는 경험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일상에서도 이런 뻥튀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학원에서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걸 갖다가 뻥튀기 해가지고 뭐 프로덕션을 진행을 했다 친구들이랑 같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막 했다. 그리고 뭘 배웠다. 어떤 걸 느꼈다. 어, 썰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어. 경험을 살리면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살리면서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거 그리고 그 경험적인 글쓰기의 주체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캐릭터겠죠. 어, 누구냐? 누구에 대한 얘기냐? 나는 누구냐? 혹은 A는 누구냐? B는 누구냐? C는 누구냐? 캐릭터들이 일단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캐릭터에서 그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캐릭터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뭐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뭘 했었을 것이다. 중심이 되는 건 캐릭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스토리텔링에서도 기본이죠. 이야기 구성할 때도. 경험적인 글쓰기에서도 기본이 되는 게 캐릭터를 우선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내 수업을 실제로 수강을 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고 넌 틀렸다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간에 그냥 뭐 이거는 저 양반이 저렇게 준비를 했구나. 아, 저 선생님은 저렇게 준비를 해서 영어과를 입시를 뭐 합격을 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아무튼 다시 캐릭터 만들기로 돌아가서 매력적인 캐릭터가 어필이 되겠죠.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입체적이고 실제로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우선시 돼야 되겠죠. 나에 대한 서술을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나가 얼만큼 매력적이냐,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생각이 깊냐, 독특하냐, 어. 정말 100%뭐 타짜에서 얘기하는 자연빵을 하는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걸 불리고 나를 최대한 판매할 수 있도록 나를 꾸미고 나를 어, 봤을 때, 야, 이거 참 뭔가 새로운 사람이다, 독특하다, 재밌다라는 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10%의 팩트만 일단 보면 박진수는 뭐 일반 고등학교 졸업했고 석차는 반 10등 내외고 크게 뭐 버릇 없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싸움박질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외모가 이러다 보니까 뭐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싸움박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취미는 사실 외향적이지 못해서 찌질하게 혼자서 손으로 만드는 거 좋아했습니다. 뭐 조그만한 뭐 라디오 조립해보기,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고요. 고등학교 때도 심지어. 그리고 몸무게는 뭐 한 0.1톤 정도 되는 것 같고, 키는 180, 특기는 뭐 글쎄요, 뭐 잘하는 게 특기인데 잘하는 건 없어요 또. 근데 이거를 90%의 뭔가 구라를 섞어서 조금 더 꾸며서 얘기를 해보면은 박진수란 캐릭터가 학교 일진입니다. 하지만 삥 뜯는 놈을 삥을 뜯는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일진이죠. 히어로예요. 진짜 그렇다는 건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버릇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더 정의로움에 뭔가 더 색이 입혀지는 거죠. 그리고 항상 공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를 받아서 항상 공상을 하는, 꿈을 꾸는 그런 친구고요. 진수라는 사람은. 그리고 손으로 뭘 만들기를 좋아하는 뭔가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는, 그리고 뭔가 세심한, 뭔가 시원시원하게 뭔가 싸움박질도 하고 뭐 정의롭기도 하면서도 세심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죠. 어, 리더십 플러스 공감 능력. 이렇게 고라를 쳐서 나 스스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경험적 서술에서 캐릭터 만들기 2. 캐릭터의 매력이 오는 거. 이건 사실 뭐 이야기 구성하는 수업에 더 가깝긴 한데 요 파트는 요 부분은 딱 일단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벌새 영화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벌새 영화에서는 은희를 어떻게 만들었나? 어, 은희 목표가 또렷하고 확실한 캐릭터. 목표는 심플한 목표이긴 하지만 그게 목표 참 어렵습니다. 은희는 뭘 하고 싶어요? 나는 미래에 뭘 해야 되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뭔가 사랑도 받고 싶고, 그리고 나의 자아를 찾고 싶은데 그 찾는 게 참 어려워요. 주위에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학교 생활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뭐 연애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은희의 목표는 또렷하지만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죠. 은희도 막 이것저것 해보죠.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캐릭터의 어떤 매력이 거기서도 오는 거죠. 양면성. 캐릭터는 단순해서는 안 된다. 뭐 야누스적인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어, 미스매치 이런 게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박진수 굉장히 막 등치도 크고 막 건들건들하니 막 싸가지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홍차랑 티라미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달한 데 달달한 그런 디저트를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어 이쁜 옷 같은 거 얘기하기 좋아해요. 그게 이제 양면성이죠. 그런 게 이제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은희 그 벌스에서 은희는 뭔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이렇게 뭔가 빗나가거나 아니면 엇나가거나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보든 도전성이 또 있는 친구예요. 그런 양면성에서 은이라는 캐릭터에서 오는 매력이 굉장히 있죠. 그리고 보편성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벌새라는 영화의 키워드가 또 보편적인 가장 보편적인 은이들을 위한 영화잖아요. 보편성이라는 걸 표방하고 있지만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 보편성이다?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하면서, 아, 그렇지. 그래, 그래. 아, 이해돼. 나도 공감해.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이게 공감이에요. 그럼 공감을 이끌어오는 게 또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하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이 실제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 ABC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확실하게 알아서 캐릭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중국집 음식 시킬 건데 뭐 먹을 거예요? 라고 하면 B는 확실하게 짬뽕을 시켜 먹을 거야. 어떤 성격이거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글 쓰기 전에 이미. 어, 이번 글에서 내가 B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로 활용을 할 거야. 만들어낸 B라는 사람을 빌려와서 차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직간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B라는 캐릭터를 여기 시험 현장에 내가 소환을 할 거야. 어, 그래서 이 친구를 확실하게 실존하는 사람으로도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저 진짜 있는 친구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 공부를 뭐 지금은 학원에서 하면 되지만 영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는 학원이 없었어요. 집이 또 대구라 공부할 수 있는 뭐 환경도 안 되고 주위에 뭐 도와달라 그래도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캐릭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사실 여러분이 가져가도 이번에는 이번 주제 수업에서 이것만 실천을 해도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반 이상은 아마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뭐냐? 아는 사람들도 괜찮고 모르는 사람들도 괜찮고 내가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내가 적어 놓는 거예요. 외향은 어떤지, 어떤 성격인지 상상을 해서 그걸 끼워 넣어도 괜찮고 상상을 하되 그냥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언행, 움직임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아니면 그네들이 쓰는 그 단어 아니면 입고 있는 옷, 키나 몸무게, 외모에서 오는 거를 다 종합적으로 기록을 해서 노트를 만드는 거죠. 이 물리적으로 노트를 진짜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글 쓸 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글쓰기 할 때 시험 시간에 만약에 3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정도 구상을 하잖아요. 구상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드는데 사건에 맞게 캐릭터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거기 나오는 캐릭터는 수동적으로 그냥 사건에 맞게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혹은 내가 확실하게 구성이 돼 있는 캐릭터를 소환을 한다. 사건에 맞게. 그러니까 사건에 거기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이 캐릭터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거야 하는 게 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글 쓰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입체적이구나. 저 캐릭터는 실제로 있을 법한 캐릭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음. 캐릭터 노트는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아니면은 전철 타고 이동할 때. 음. 왜 자꾸 이렇게 가려. 캐릭터 만들어 보기라고 일단 했는데 평소에 여러 사람들 우리가 만나죠. 학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족들도 있겠고 먼 친척들도 있겠고 가까운 친척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학원이나 학교 외에 내가 뭐 동아리나 모임을 하고 있으면 거기 친구들도 있겠고 고향 친구들도 있겠고 어, 선생님들도 있겠죠. 지금 가장 뭐 밀접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지금 고3 학생들한테는 우선 자주 보는 지인들, 일상에서 만나는 지인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냥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키가 어떻다, 덩치가 어떻다, 어, 그런 거를 다 표기를 하고 그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은 뭐 글쓰기에서 예시로 들었을 때 이 캐릭터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성격이나 특징 그리고 관련된 에피소드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뭐 박진수 땡땡 외양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그 성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는 뭐가 있고 행동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거를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다른 데서 내가 다른 어떤 면모를 보고 혹은 뭐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서 또 반대로 유출을 할 수 있겠죠. 어, 그렇게 해서 자주 보는 지인들을 일단 캐릭터 노트에 추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라면은 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냥 카페 같은 데서 앉아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하다가 맞은편에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분석하는 것도 캐릭터 노트에 추가를 하세요. 어,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수업하는데 어떤 반 학생은 어, 옷을 보고서 직업을 유출했어요. 어, 뭔가 단정한 셔츠인데 조금 낡아 보이고 그리고 단정한 바지에 신발에 압축이 조금 달아 있더라. 압축이 조금 휘어 있더라. 구두가. 그리고 캐리어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그 캐리어가 딱 한 번 정도 갈아입을 만한 그런 캐리어였다. 어, 그래서 이분은 버스 같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유추를 했대요. 굉장히 훌륭한 유추죠. 그런 식으로 외관을 가지고 유추를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뭔가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뭐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어, 핸드폰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뭘 찾아보더라. 그러면은 뭔가 힙한 사람이겠죠. 나이가 있다는 관념을 깨버린 그런 사람이겠죠. 아니면은 어, 뭐 다른 사람들 막 핸드폰에 얼굴 받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고 부동자세로 있더라. 그러면은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 뭔가 어, 결연한
그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사람 그런 성격이 반영이 되는 거겠죠. 행동에서 오는 게. 그리고 조금 더 캐릭터를 분석하기 편한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2인 이상이 앉아서 카페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할 때가 정말 캐릭터를 분석하기 너무나도 좋은 공간이고 너무나 좋은 경험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뭐 어디 카페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냐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약속 시간이나 아니면 뭐 박진수가 또 뭐 수업을 파터를 냈다 그러면 가서 카페에 앉아서 이제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다음 시간 과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파터는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번 한재종 시험 칠 때까지는 뭐 수업을 빼먹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그럴 때 시간 활용을 잘 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먹방 보고 있지 말고 노트를 꺼내세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척 하면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오가는데 성격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사람들이 입고 있는 뭐 옷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관계도 유출을 꼭 해보시고요.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항상 어떠한 관계는 다들 있는 거니까요. 그 관계까지 유출을 해서 아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어, 그리고 성격은 이걸로 미뤄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일 거야. 이 사람은 반면에 어떤 성격일 거야. 그거를 노트를 해놓으세요. 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뭐 그렇게 뭐 그냥 뭐 뭘 또 숙제를 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하라 그래라고 하는데 이건 뭐 숙제 확인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야기 만들기를 위해서 일착을 쓰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일기보다 캐릭터 노트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주 보는 캐릭터들 혹은 뭐 지나가는 캐릭터들 이런 사람들을 섞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박진수를 내가 활용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영화를 만드는데 박진수의 어떤 치부가 있겠죠. 박진수 예를 들어서 뭐 소심하고 뭐 뚱뚱하고 이런 점을 갖다가 너무 전면에 노출하는 이야기를 쓴다면 박진수가 화나겠죠. 나중에 막 고소한다 그러고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동의도 안 하고 박진수를 써 막 이러면서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섞는 것도 방법이겠죠. 어떤 지인들끼리 특징을 섞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 사람한테서 어떤 장점을 이 사람한테 어떤 장점을 혹은 뭐 이 사람한테 어떤 단점 이 사람한테 어떤 단점 이걸 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관찰해서 생성한 지인을 갖다가 내가 자주 보는 지인이 아니라 내가 생성한 그 가상의 인물 지나쳤지만 이 사람을 내가 재구성한 그런 가상의 인물과 지인들을 섞어서 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능력이자 공부고 나중에 이야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겠죠. 자,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캐릭터를 분석을 해봐요. 원장님 어떤 캐릭터입니까? 원장님 굉장히 호탕하세요. 막 우리가 지나가면서 원장님 뭐 저희 이번에 뭐 글쓰기 복귀했는데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먹어. 어? 내가 뭐 치킨 한 마리 못 사줄까? 굉장히 호탕하고 쾌활한 성격이십니다. 근데 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가끔 까먹으세요. 뭔가 원장님 저 자소서 보냈는데 언제 봐주실까? 내가 바로 봐줄게. 약간 좀 급하세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한테 강아지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보여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동물 되게 이뻐하고 이쁜 아이템 이런 거 좋아하시고 어, 그리고 우리 학원에 있어서 전반적인 거를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또 내색은 안 하세요. 학생들이 원장 선생님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아요. 어,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참 자기의 속내를 잘 숨기는구나. 혹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이런 성격일 수 있겠다. 혹은
앞으로의 행동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의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여러분의 입시를 마저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박진수 어떤 성격인가? 내가 경험해본 박진수 뭔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막 하죠. 막 던지고 그 다음에 뭐 안 하려 그럽니다. 게을러요. 막 선생님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좀 나중에 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 항상 그러죠. 그러고 어.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뭔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뭔가 없는 것 같아.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아. 사실 뭐 그렇게 막 내가 막 스스로 깎아내리고 싶어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도 깎아내리는 거구나. 아무튼 그런 성향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박진수라는 사람은 귀찮아 이러면서 도망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어, 외향부터 나이, 그다음에 뭐 성별은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쓰고 이 사람의 취미는 뭐다 하는 걸 유추를 해내고 귀차니즘이 있다. 그러면은 취미는 무엇이다?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취미 있습니까? 뭐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겠죠. 아니면은 취미 자체가 잠작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특기는 뭐가 있을까? 귀찮아하는 성격이니까 일단 귀찮음에 집중을 일단 해볼게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조금은 그래요. 귀찮음에 집중을 하자면은 아 귀찮아서 뭘 안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굉장히 잘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반면에 귀찮아하는 반면에 머리가 굉장히 비상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비상해서 귀찮은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 지인들을 분석해서 그 노트를 만들어 보고 이 사람들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꺼내 쓸 수 있도록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지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출근길에 매번 보는 사람들, 내가 이름도 모르고,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관찰을 조금 하고, 노트에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본다면은,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본다면, 어디서 왔을 것이고, 뭘 하는 사람일 것이고, 어, 네,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게 유추가 좀 가능하죠. 이 이미지들은 위men in 카페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맨인 서브웨이라는 이미지를 구글 검색을 해서 그 위에 나오는 걸 그냥 랜덤하게 들고 왔어요. 이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리는 만무하지만 만약에 보고서 뭐 여러분이 기분 나빴다 그러면은 미리 죄송합니다. 근데 뭐 험담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전철에 앉아 있는 이 남성분을 한번 볼까요? 가방이랑 백팩에서 뭘 꺼내가지고 뜨개질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모자는 보니까 브루클린, 청바지에 그냥 자켓, 청바지에 자켓. 일단은 뭐 정장의 넥타이는 아니니까 사무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사무직인데 뭔가 놀러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브루클린이라는 모자가 있는 거 보니까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서 왔거나 아니면 브루클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자부심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 고향이다 이런 애정이 있는 사람이겠죠. 아니면 이 모자가 제일 싸서 샀을 것이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리고 지하철에서 저렇게 뜨개질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에요. 어. 지하철에서 누가 뜨개질을 합니까? 앉아서 뭐 조그만 책 보거나 아니면 졸지. 말인즉슨 뜨개질을 할 만큼 뭔가 4차원적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뭘 하든 간에 주위에서 그걸 하는 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꿋꿋이 하고 있는 걸로 보아. 굉장한 철면피다 하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성들이 아니지. 지금 남자인데. 여성들이라고 찾았는데 남자가 끼었지. 머리가 길어서 그런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모델로 찍는 거라서 표정을 이렇게 밝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봤다. 근데 웃고 있다 그러면 뭐 분위기는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음? 분위기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여자분이 저기 뭐야 뭐 아이패드 같은 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설명하고 있죠. 아 이거 오랜만에 친구 봤는데 이거 커플이나 부부한테 보험 파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 하는 게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일단 이미지만 봤을 때는 외형으로 봤을 때는 아 보험 상품 안내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자기 뭐 어디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고. 그러기에는 남자가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캐릭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남자분은 수염 나 있고 머리도 기른 거 보니까 아, 이 사람 좀 예술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 어, 여자분은 뭔가 사무직 이 전문 용어로 이 가다마이라 그러죠. 그 저 우아기 뭐야 자켓 정장 자켓 같은 걸 입고 있고 아이패드까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좀 직업이 좀 뭔가 사무직 어,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여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여성은 이 저 멜빵 바지죠. 멜빵 바지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블루 칼라 여성인 것 같다. 뭔가 뭐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도자기 같은 걸 굽거나 하는 그런 느낌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들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는 크게 뭐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범죄자랄지 뭐 사기꾼일 수는 있겠구나. 아닌 척하면서. 그걸 갖다가 뭐 파악을 할 수도 있겠고.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뭐예요? 커피예요. 커피면은 음, 차를 마시기보다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은 뭔가 잠을 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잠을 많이 못 잔다. 나쁜 일을 하는구나. 힘든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또 유추를 해볼 수 있겠고. 대화에서 오는 게 더 많이 있겠죠, 여기서. 그냥 외관으로 보는 것보다. 어, 대화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행동에서 오는 거. 그걸 가지고서 캐릭터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시의성. 아, 시의성이 반영이 되는 문제가 나와요. 나와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충분히. 특히나 올해 2020년은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해잖아요. 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슈가 있었기도 했고. 근데 이거를 내가 경험했던 글쓰기로 활용을 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매해마다 뭐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있을지언데 아까도 살짝 소개를 했다시피 그 해에 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에 대한 글을 쓰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 특히나 2020년은 뭔가 해프닝이 많았죠.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코로나 비대면. 이거에 대한 1차 글쓰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코로나라고 해서 뭐 사람들 사이가 멀어졌다. 뭐 대인관계가 멀어졌고 비대면이 뭐 중요하게 급부상했다. 비대면 사업이, 비대면 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끼리 언택트 뭐 직접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뭔가 상거래를 하고 공부를 하고 미팅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해졌다. 일차원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글쓰기를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어, 뭔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거기에서 내가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새로운 걸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멀어졌다. 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람들끼리 멀어지고 있는 이 비대면 코로나 국면에서 PC 문화가 이게 장려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코로나 국면이 터지면서 사실 이 PC 문화에서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저 이번에 나온 BLM,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인데 그게 더 이슈화가 된 게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집단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더 확장이 돼서 이게 더 문제가 된다라든지 서로 이렇게 엮어서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코로나라는 끝판대장 질병이 이제 돌았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는 우리 문화예술에 종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공연 지금 다 끝났죠. 그러면은
공연 예술,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데서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뭐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공개를 한다. 그런 얘기 할 거면 1차 시험 못 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더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더 살아남아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은 뭐 이런 체험을 해봤는데,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다더라. 정말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전개를 해야 되겠죠. 비대면 코로나 얘기가 나온다면은, 어, 아니면은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여성들이 얼굴 화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눈 화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뭐 상대적으로 뭐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 생산은 저조되고 그다음에 눈 화장하는 그런 뭐 새로운 어떤 뭐 표현, 새로운 화장 방식이 나온다든가 어, 마스크를 활용해서 또 뭐 사람들이 뭔가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어, 마스크도 뭐 그냥 흰 마이크, 까만 마이크가 마스크가 아니죠. 흰 마스크, 까만 마스크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마스크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확장해서 남들이 생각 못한 뭔가 기발한 생각을 구상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남들 생각 못했겠지. 이런 아이템을 미리 생각을 해둔다면 1차 시험 볼 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어, 그러니까 결론은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현상이나 아니면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솔루션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두고 그거를 글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노트를 해놓으면은 시험 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PC BLM, PC가 어디서 왔습니까? 미투 때문에 왔죠. 미투는 또 어디서 왔어요? 하비 와인스타인. 어, 미국의 유명한 제작자. 뭐 얼마 전에도 영화 보는데 오랜만에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아 이 새끼 그래도 뭐 영화를 정말 많이 했구나 이 쓰레 같은 놈이긴 한데 이러면서 뭐 느꼈는데 나도 어 며칠 전에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제작자 크레딧에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돼 있더라고.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랑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참. 근데 우리가 그 1차 시험 글을 쓰면서 사실 PC라는 어떤 소재나 주제가 나오면은 그리고 미투 관련된 소재나 주제가 나온다면은 하비 와인스타인 얘기를 일단 할 수밖에 없겠죠.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하비 와인스타인 개새끼 못된 놈, 쓰레기 같은 놈, 어디 지금 여성들을 이용해가지고 지 맘대로 어떤 성적인 욕구 착취를 해가면서 가스라이팅 해가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나쁜 놈이다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나? 하비 와인스타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변은 뭐가 있을까? 혹은 하비 와인스타인이 그래도 이런 건 잘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다 인지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아야 되죠. 어.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뭐 하비 와인스타인이 저기 뭐야 미투 운동이 나오게끔 뭐 문제를 만들었고 그 용기 있게 그거를 뭐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시작했고 그게 연결이 돼서 PC 운동으로까지 갔다. 그냥 팩트만 나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1차 시험 문제니까 그걸 확장해서 혹은 기발한 생각을 미리 지어내 두세요. 어. 적어도 요 이슈들만큼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슈들. 그리고 3번 4차 산업 가속화. 이것도 사실 보면은 코로나 국면이랑 또 연결이 됐죠. 그래가지고 뭐 비대면 산업이 또 발전을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직접 서로 컨택트를 하지 않고 언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산업도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토리텔링 매체에도 큰 변화가 오고 OTT 산업도 발달했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발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나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고3 수험생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어, 그걸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독특하고 더 기발하고 눈에 띄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고3 학생들은 또 이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대입이 지금 완전 헬입니다. 음. 입시 시험 보는 거, 실기 시험 보는 것도 학교들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어떤 학교는 뭐
연기하는 영상을 갖다 찍어서 보내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글쓰기도 뭐 온라인으로 하고 면접도 온라인으로 하고 뭐 이런 학교들도 있고, 어, 실기 시험은 봐야 되는데 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한예 정도 지금 뭐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1200명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그걸 막 지금 뭐 난리라던데,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직접 간접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또 사회 현상으로 또 크게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 그것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시험 문제가 여기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어이, 내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신난 거지. 그리고 뭐 올해 있었던 정치 사회 이슈 이것도 무시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나 전 세계 중에 유일하게 같은 민족들끼리 아직까지도 총고를 겨누고 있고, 또 그게 미국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비대면이랑 또 연결될 수가 있고, 정치 사회 이슈들이.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계 이슈 관련돼서 또 정치 사회 이슈가 어떤 게 있을지, 이게 문화예술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이 다들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나 견해, 그리고 나만의 의견, 그리고 너네들 이런 건 몰랐지 하는 거를 절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1번에서 5번까지의 이슈는 내가 나니까 할 수 있는 얘기, 니네들은 이런 생각 못했지 할 수 있는 얘기, 어, 꼭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의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뭐 거시적으로도 혹은 미시적으로도 이해, 그리고 글쓰기 할 준비를 하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 전반 혹은 전 세계 전반으로 이런 경향이 있다 하는 뭐 이슈나 아니면 현재 그 사회에 대한 그 해석,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봤을 때 수험생인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어, 개인적인 경험적인 글쓰기로 이게 이어져야겠죠. 어, 그 트렌드를 읽을 줄 알고, 아까 중요하게 또 강조를 했던 캐릭터 만들기, 캐릭터를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내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혹은 어떤 에피소드를 이어나갈지를 보는 게 아마 1차 시험, 올해 1차 시험의 큰 그 주 토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집 요강이 바뀌었죠. 1차 내신 20%, 1차 글쓰기가 80%가 됐습니다. 시험 전형, 시험 과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1차 글쓰기니까 사실 2차 글쓰기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1차 글쓰기 80%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어, 다른 수업, 이제 줌으로 혹은 뭐 구글 미트 같은 걸로 진행하는 다른 선생님들 노출 수업은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이랑 어느 정도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쉬기도 하고 해가지고 2시간 꽉꽉 채워 수업을 할 건데, 저는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스크립트랑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단기간에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다는 느낌이 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 내가 하는 이 수업에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다 하는 거를 꼽자면 여러분 좀 편한 시간에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복해서 볼 수 있게 1차 시험 끝날 때까지만은 적어도 이 영상을 계속 공개를 해 놓을게요. 아, 공개라는 게 부분 공개, 링크가 있는 여러분만 볼 수 있게, 다른 친구들은 못 보게,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은 못 보게. 왜냐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한예정 교수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네들이 어떤 얘기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어왔는지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거니까. 그리고 질문은 이 유튜브 올라온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못 보니까 우리 친구들만 볼 수 있으니까 올려주면은 최대한 가능한 한 빠르게 여러분한테 이 답을 제공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 수업 자료로 썼던 이 PPT는 PDF 파일로 제가 유튜브에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운받아 가세요. 이게 도움이 된다면은. 다음 주에는 미디어, 차세대 미디어, 어떤 차세대 미디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관련해서
소개하고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정시에 유튜브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